네, 일단 오늘 1월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나온 고용 보고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뭐 네. 예상했던 대로다. 예상했던 대로가 아니라 그냥 네, 뭐 큰 의미 없는, 큰 의미 네, 없네. 큰 의미 없는. 그러니까 아, 되게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그러면 어디에 비중을 두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이 방향을 잡는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지표 보도록 하죠. 지표를 보면 지금 이게 방금 나온 오늘 비농입니다. 오늘 비농. 근데 지금 보시면 평균 시간당 임금, 평균 시간당 임금은 기대치보다 증가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인 겁니다. 시장은 3.8% 기대를 예측을 하고서 거기에 맞는 베팅을 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충격이 있을 거고, 이건 YOY입니다. 그리고 MOM 지난달 대비해서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고, 근데 중요한 건 근무 시간이 지금 줄었습니다. 시간은 줄고 임금은 늘었다. 그러면 임금이 오른 거죠. 이게 거꾸로 되면 임금이 준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우리가 지금 핵심을 갖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비농업 고용지수. 다들 이것만 보시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죠. 이것도 보셔야 된다고.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여기는 정보 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는 이게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이제 재선을 위해서 정부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 온 것들이 다 이제 안개 속으로 거품이 싹 빠진 거죠. 그런 상태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상황이고, 근데 바이든 때는 희한하게 막 지표가 나올 때마다 높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정보 부문 지출로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건 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민간은 줄었다는 얘기죠. 왜 해고를 했을까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AI가 뭐 식당 가면 서빙을 하고는 있지만 좀 가끔 보면 좀 바보스럽죠. 그렇지만 그게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인력을 하나씩 대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지금 우리 일상에 아예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어드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줄었단 말이죠. 기대치보다. 이것도 마이너스 요인이죠.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플러스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업률을 보면 밑으로 내려서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은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들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냥 총체적인 걸 보고 있는 거고, 이걸 파고들면 여기서 뭐 서비스업, 뭐 요식업, 뭐 그다음 숙박업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뚫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뭐 주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막 한 달씩 아니면 뭐 일주일씩 들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데이 트레이더고 그냥 바로바로 지금 right now 어디로 갈지 들어가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 챙겨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 계속 연속해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냥 우리는 그러면 지표가 섞여 있으면 세부 데이터는 뭐 난 잘 모르겠고, 일단 방향 잡는 거 보고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가 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씩 들고 있을 거 아니라면, 아니면 2박 3일씩 들고 있을 거 아니라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 지표 하나에 너무 숨막혀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않으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래서 말을 하죠. 대응의 영역이라고. 이게 말이 쉽지. 대응의 영역이 대응의 영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눈치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눈치를 키우면, 그리고 차트로 그걸 대입을 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표가 나왔을 때 지나서 한 3분, 5분 있다가 매매하시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고, 물론 가다가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다가 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방향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향 잡으면 눌릴 때 아니면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스닥이 지금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냐면, 제가 잠깐 우리 매매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공부방에 드린 게 있습니다. 현재 이겁니다. 현재 주가가 차트를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공교롭게도 앞자리가 음운이죠. 음운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요. 자꾸 올라갑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양운으로 바뀌어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캔들이 올라가려면 구름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일봉 특성상 좀 늦게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보시면 여기서부터 선앤스팬 2가 구름대 상단입니다.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 위에 자리, 구름대 상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양운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상단이 고정, 하단이 뚫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상단도 내려오고 하단도 올라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하단이 내려오고 상단은 뭐 이렇게 있든가, 어떻게든지 이게 교차가 돼야 됩니다. 그럼 교차 시점이 언제냐? 여기서 딱 재보면 여기서부터 찍 그어서 여기 52개니까요. 52개 이쯤 됩니다. 이쯤.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이 캔들이 움직여야, 이 캔들이 움직인다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니까 이제 내일이면 여기, 내일이면 여기 이렇게 하루씩 옮겨가면서 그 대상 캔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하단이 움직일 거라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상단이 움직일 거라 기대하시면 안 되고, 하단은 언제 움직이냐? 그럼 여기서 또 그어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준전이 26개니까 그어보면 대충 이쯤 됩니다. 이쯤. 그럼 대상 캔들이 얘죠? 얘는 얘보다 낫죠? 이건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야 고점이 삭제되면서 이게 여기 위에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준선이니까 기준선이 올라가면 하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면 잠깐만 지우고 보면 이 캔들이면 이제 이 측은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겠네. 그러면 며칠 안 남았구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보다 더 빠른 전환선을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9개죠. 9개를 그어 보면 대충 이쯤 됩니다. 이쯤. 대상 캔들이 얘죠. 얘입니다. 얘 양봉. 그럼 이 친구는 더 짧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부터 전환선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5일이 지나면 6일, 7일 되면 이거 밑에가 삭제가 되면서 얘가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앞자리가 양운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전에는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계속 횡보를 할 것이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충 예상은 그 정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상단을 좀 100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00을 상단선으로 보고 일단 올라오면 이 정도, 내려오면 5일 이평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일 이평선이 21일 이평선 여기 있죠. 10일, 20일, 60일 여기 있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여기 빨간색이 5일 이평선, 그리고 녹색 60일 이평선,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부방에서 지금 다 배우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도 일목균형표에 관심을 가지면 이게 지금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강하게 상승 나오지 못하면 뭐죠? 하락으로 상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며칠 동안. 단 트럼프가 한마디를 틱 던졌을 때, 예를 들면 뭐 중국 관세 때린다, 더 높인다 막 그러고 있고, 중국이 이제 앞으로 미국한테 히터를 안 팔아. 히터를 안 팔면 이제 우리나라 GDP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반도체, 그럼 전기차, 그런 데 들어가는 게 히터로 광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만에 하나를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심심해서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광물이고,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관세고, 그렇게 다투면서 장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하실 건 그거 기사 봐봤자 의미 없고 그냥 움직일 때 들어가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타점 잘 잡으시고, 타점을 잘 못 잡겠다, 아니면 나 청산을 잘 못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매매를 할 때 어디서 뭐라고 할까, 들고 있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오전에 저녁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오시면 타점 잡는 법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하는 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 보조지표 사용하시는 것도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그리고 또 제가 해왔으니까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알고서 매매하시는 거하고 모르면서 매매하면 결국 이런 상황 벌어져요. 여기서 끝에서 매수, 매도, 여기 끝에서 매수, 매도. 그러면 계좌가 다 털려 나가는 거거든요. 아마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하셔야죠. 네, 그리고 기사 보지 마시고 그 사이 차트 보고 왜 저럴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고 궁금증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시면 다 돈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오늘 지표는 혼재돼 있어서 시장이 어디 비중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트럼프의 입이죠. 트럼프의 입으로 오늘도 장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허상 마스터님이 나오신 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일각에서는 이 관세 리스크가 잔존하는 한 강한 좀 탄력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관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좀 네. 복잡한 말씀을 드리면 불투명한 이제 정책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세가 붙으면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유동성을 먹고 사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코인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 그 최대의 유동성의 수혜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유동성이 풍부하면 가장 먼저 튀는 게 비트코인. 그리고 유동성이 죽으면 가장 먼저 죽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은 펀더멘털이라고 해서 실적을 대비해서 주가의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코인은 아니죠. 그것도 골드도 마찬가지. 금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펀더멘털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쇳덩이죠. 쇳덩인데 여기다가 우리는 2,000달러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2,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3,000달러에도 사면 3,000달러가 되는 거고요. 주식은 좀 다르죠. 네,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변동폭을 가진 게 코인인데 관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관세하고 이제 중간 생략되고 유동성 부분 생략되고 관세하고 코인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동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죠. 아, 트럼프가 이제 공부방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뻥카를 좀 치는구나. 멕시코, 캐나다 1일부터 관세 때리면 되는데 4일날, 3일인가요? 4일날 때린다고 유예하고 극적으로 합의하는 액션을 취했죠. 누구나 다 합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때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의아했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아,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네, 그래서 코인들이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동성을 가늠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횡보입니다. 횡보인데 도미넌스라고 해서 시가총액, 코인 전체를 합한 시가총액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도미넌스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많이 높아요. 역대급으로 높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1억짜리 중에서 예를 들면 코인 전체를 합한 게 몇만 개 코인을 합한 게 1억이라는 가치가 나온다면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한 6,500만 원 그 정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몇만 개가 지금 3,500만 원. 그러면 당연히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가격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망했네 어쨌네 그런 말 들리긴 하는데 망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ETF로 상장했겠습니까? 네, 상장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0으로 될 확률보다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질 확률이 더 높은 게 비트코인이니까. 근데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뭐 전 재산을 막 넣으시면 절대 안 되고 해외 선물로 뭐라고요? 돈 버시고 그 버신 걸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24시간 360일 돌아가는 거니까 올라갈 거고 조정받으면 내려갈 거고 버는 대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어지간한 뭐 주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관들이 망할 자리 깔아놓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코인도 조심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날 무료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